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진실이 있다. 나에게 진실인 그 무엇이 누군가에게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반대로 이 세상을 자신만의 잣대로 판단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이 작품은 지난 작품에 대한 누군가로부터 받은 별점 없음, 아마추어의 아마추어를 위한 실험이라는 리뷰에서 출발했다. 그렇다면 아마추어란 무엇일까? 어떠한 기준과 잣대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아마추어. 예술이나 스포츠, 기술 따위를 취미로 삼아 즐겨하는 사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마추어란 단어의 의미 안에는 어설프거나 전문적이지 못하거나 라는 뜻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다만 무언가를 취미로 하는 사람을 일컬으며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무언가를 취미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일을 즐긴다고 해서 어설픈 그 무엇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전문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일을 즐길 수 있으며 취미라 해도 누군가는 프로보다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마추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에게 정의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타인에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처음 이 리뷰를 마주했을 땐 충격을 적잖이 받았다. 스스로를 프로라 말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마추어라고 정의 내린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도 내리지 않은 정의를 타인을 통해 듣는다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았다. 무엇이 우리를 아마추어로 만들었으며 어느 지점이 별점 없음에 이르게 하였는지를 말이다. 그러다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하여 그렇다면 아마추어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고 행하는가에 포커스를 더 보기로 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자극들은 언제든지 예술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영감을 불러일으켜주니 말이다. 그리하여 덕분에 우리는 지난 작업의 연장선으로서 이번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동안의 흔들리는 시간을 넘어 사색하는 시간, 그리고 이어 행동하는 시간을 만들어준 것이다. 미싱을 하는 세 여자는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끝이 없다.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다 결국은 별것 없는 결론을 맞으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시 그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만나 이루지 못했지만 이루고 싶었던 것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을 또다시 이야기한다. 그들은 같은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각자의 진실을 말하기도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한다. 봉제공장 펭귄 어페럴에서 우리는 끝을 찾거나 알아차릴 수 없다. 이번 작업에서는 3명의 관객들을 등장시킨다. 그 이전 작품에서 눈과 귀가 되어준 사람들이다. 태풍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태풍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받아들였는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묻는다. 자신들의 일에선 전문가들이겠지만 이 안에서 이들은 아마추어가 된다.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3명의 미싱사 역시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에선 아마추어이다. 그들이 접하는 건 역시 타인의 이야기이니 말이다. 이 작품을 마주하는 여러분들 역시 예술을 즐겨하기 위해 이곳에 온 이 작품에 관해선 아마추어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될지라도 아마추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마추어들처럼 그 과정을 즐겨주길 바란다. 나 역시 드라마토그를 전공했지만
졸업한 지 1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드라마터그를 맡게 된 이 작품에서 아마추어로 활약할 예정이다. 저마다의 시간이라는 것이 서로 어우러져 가는 하루의 일과이면서 어쩜 우리들 관계의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있는 여기서도 거기쯤에 혼자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노래가 나가는 동안 피로해진 눈꺼풀을 닫으면 어떤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미싱을 밟으며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곳은 저의 아주 작은 장소이자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2011년에 발표된 꽃다지의 노래를 2021년 펭귄 어페럴 미싱사들이 다시 부른 곡인데요. 강명자, 권영자, 신소오주가 같이 부르는 호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퇴근전 마감 시간이었고요. 저는 미싱박사 강명자였습니다. 새벽 흐린 광장에 그대 홀로 서 있네. 50평생 일해온 지난 시절의 기억 한 번도 놓지 않은 호각을 입에 물고 다시 한 번 부르네. 새벽 어둠을 넘어 숨 막히는 잔혹자 아무 대답도 없네. 싸움은 지쳐가고 분노마저 사
50평생 일해온 지난 시절의 기억. 아니 오늘 퇴근 전 마감 시간 뺐었어요. 오늘 공연해 주세요. 부산아트센터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팬미식장에서 만나요. 아 그래요 늦지 말고. 공연 오신 분들 오후 즐거운 행복 되세요. 자, 우리도 퇴근하자. 내일 작업 준비 다 했어? 할 만큼 했어요. 서우야, 오늘 우리 데려다 주지 말고 그냥 가. 아 내일 빨리 와야 되니까 가 그냥. 아이, 괜찮아. 하나도 안 피곤해. 자, 데려줄 테니까 가자. 얼른. 아니야 가. 아니야. 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지. 아 그래. 닫아야지. 꽃가지의 후각을 함께 보며 퇴근한 미싱사들은 2021년 5월의 어느 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부산아트센터에서 진행된 펭귄 어페럴 라디오 에디션 버전 1의 무대막을 닫는다. (2022년 12월의 어느 날) 오늘은 펭귄 어페럴이 세 번째로 선보이는 컬렉션 별점 없음 아마추어를 위한 실험의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날이다. 퍼포먼스의 장소이자 무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지하 1층. 지난 여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펭귄 어페럴에서 나눈 대화로부터 발췌하고 재구성한 대본의 연습을 위한 자리로 6대의 미싱이 배치되어 있다. 3대의 미싱은 이들 각자의 자리이며 나머지 3대의 미싱은 다른 누군가의 자리로 남겨둔다. 미싱사들은 오늘의 봉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닫힌 무대막을 사이에 두고 펭귄 어페럴의 지난 작업에 대한 관객들의 리뷰가 흐른다. 좋은 의도와 의미인 건 알겠으나 무대화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연장에 들어가자 3명의 출연자가 미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작품의 예술성에 있어서 전달 방법, 의미, 방향성 등 좀 더 구체적이고 짜임새가 필요할 듯하다. 주제는 묵직해도 풀어가는 방식은 도란도란, 조근조근. 거의 녹음된 목소리로 진행되는 특성 탓에 현장감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따로 대사 처리가 아닌 꾸며지지 않고 조금 서툴러도 현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것이 마음에 훅 박혔습니다. 현장감을 살릴 수 있게 일부라도 녹음 말고 직접 하는 멘트나 노래가 들어가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삶으로의 노동과 그 현장에서 4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의 몸짓에 어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펭귄 어페럴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또 그렇게 살고 싸우는 이들이 있음을 알게 한다. 배우가 아닌 실제 미싱사분들이 무대에 서셨음. 미싱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잘 풀어냈다고 생각한다. 배우들은 정말로 미싱에 주력한다. 한껏 작업장을 벌려놓았고 세 사람이 움직이고 있지만 의미 있는 무대 행동을 구축하지 못한다. 시간을 잇는 촘촘한 실들을 어루만지는 숙련된 손들. 예술이라는 경계의 무게는 조금 더 다가가야 할 듯. 자기만의 길을 찾으려는 태도와 마음이 내내 애틋했다. 볼거리가 많은 연극을 좋아하는 편이라 몰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녹음된 소리로 1시간 동안 진행되었는데 청각적인 것을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니 조금 답답함과 처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연극인지 실생활인지 연기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는 좌충우돌이 펼쳐지고
그녀들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다. 각 인물이 좀 더 분명하게 소개되었으면 좋겠고 사투리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도 있어 중반부에는 조금 지루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몇 번 울컥한 이유는 그 일상 어디쯤 내 이야기도 들어있었기 때문이겠죠. 공연 내내 엄마에게 묻고픈 질문들이 가득 떠올랐다. 굳이 보편 정서를 유발하기 위한 혹은 특수성을 가진 이야기의 공감대를 생성하기 위한 대사들은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 노동운동사에서 봉제 노동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상의 봉제 노동을 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이 공연을 통해 이루어져서 좋았다. 끝나고 셋이서 다음에 또 퇴근하고 모이자며 인사하는데 뜬금없이 울컥하는 게 있더라. 객석에 앉아 노동을 하는 기분이 들어버렸다. 회사를 벗어나 공연을 보러 왔으나 이곳에서 야근을 하는 이들은 없는 시간으로 여겨지는 연장 근로시간, 휴게시간, 퇴근 전 마감 시간을 말하며 각자의 노동과 노동이 사라진 공백의 시간을 조율한다. 반복되는 펭귄 어페럴의 삶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셨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몫의 작업대. 거기에 앉은 사람은 시간을 똑같이 나누는 시침처럼 동등하게 중요하다. 별점 없음. 별점 없음. 아마추어의 아마추어의 아마추어를 위한 실험. 아마추어를 위한 실험. 마지막 리뷰와 함께 무대막 뒤편으로 오늘의 해가 솟는다. 해를 대신해서 무대 조명이 켜지고 관객석에 앉아있던 복태가 일어나 옆에 앉아있는 관객 한 명의 도움을 받아 닫혀있던 무대막을 연다. 미싱사들은 각자의 미싱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등장인물을 소개하면 미싱사들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하나 둘 셋 미싱 모터를 켠다. 미싱 박사 강명자, 팔방 미싱사 권영자, 초보 미싱사 신소우주. 나의 미싱 조명을 켠다. 나의 위시를 띄운다. 나의 미씨를 감는다. 나의 미씨를 끼운다. 나의 봉제 작업을 시작한다. 나의 미싱 밟는 소리가 들려온다. 미싱사들의 미싱 밟는 소리가 관객석으로 들려온다. 현장의 미싱 소리 사이로 어떤 대화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 측면이 아니라 말을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영자 말이 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공간에 쏙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사람에 대한
대한 의식을 굉장히 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것들, 그래서 부자연스럽고, 그냥 이렇게, 이게 어찌 공연이라고 하니까, 이런 뭐 투어 같으면 내 말대로 뭐 틀려서 뭐 다시 정정하거나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몸에 배어있지가 않고, 영자처럼 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막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이제 비자연스러워지니까 내 행동도 그냥 막 의식하게 되니까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생각도 막 예를 들면 오만 잡생각이 나고 근데 이게 어느 건데 그래서 좀 이제 나 또 반성이지. 그래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셋이서 합의된 내용이라면 그 속에 한번 이번에는 좀 빠져보자.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되게 의식을 안 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뭐 이게 뭔가가 좀 자연스러운 관객 우리가 빠져들어야지 보는 관객도 빠져드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막 뻑뻑하니까 내 자신한테도 나는 막 그게 쑥스럽고 막 의식하게 되고 이게 내용이 그래서 뭐 어쩌냐 또막또 벌써 딱 하게 되면은 이게 기탈이 없을까? 막 이런 염려증? 막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있어. 좋은 평가인데 언니가 굉장히 참신했어. 그러니까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밝게 한 부분이 있어. 근데 나도 비슷한 생각인데 언니가 알기가 있어. 그렇게 좀 그게 그 의식하는 게 이렇게 어색한 모습도 보이지만 언니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이 내용을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그렇지, 노래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 노래를 근데 그게 이제 쑥스러움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거를 참신하게 보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막 딱 약속해서 우리 배우들은 동선까지 다 맞춰서 하거든요. 발자국까지 세면서 해. 그래서 밑에 무대 바닥에 내가 걸어가 나와서 쓰는 위치까지 다 정해두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객들은, 그러니까 연극에 익숙한 관객들은 그게 신선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실제로 그런 평가가 있었어.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아들이 한 얘기인데 명자 이모가 없었으면 분위기가 다운될 뻔했다. 라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언니도 끼가 되게 많지만 생각보다 목소리가 되게 차분해서 되게 묵직하잖아요. 근데 고음에다가 언니가 하는 근데 언니의 맞아. 행동들이 달라요. 굉장히 이 분위기를 업시키는 그 역할을 했어.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우리는 한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너무 각자가 할 수 언니 있는. 그랬다고 너무 신중하게 하면 언니 그 분위기 죽어버린다. 안 그래. 언니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괜찮아. 아무튼 나는 뭔가 좀 아쉬움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합을 맞춰서 거기 가서 이제 리허설 잠깐 해보고 한 거잖아. 근데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 탁트리거나 뭐 이렇게 이런 데서 했던 건데 나는 되게 좋았고 특히 이제 명자 언니 그러니까 소호도 알다시피 되게 차분하고 이제 언니는 그런 톡톡 튀는 그런 밝은 기 그런 에너지들이 그러니까 셋에 그거를 잘 섞인 것 같아. 섞여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뭐 노래 잘하고 못하고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싱을 했구나. 그리고 이게 작품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난 되게 좋았어. 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면은 어차피 아는 사람들이니까 좀 못해도 그냥 이렇게 어차피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 이런 그렇지. 티켓 형식으로 한 게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못해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영자 말처럼 그래 나도 살면서 이렇게 하나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이제 근데 내 삶에는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하나요? 삶의 연장선이지. 뭔 소리요. 그냥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도 또 뭔가를 하려고 모여서 앉아 있잖아요. 그치?
지난 여름 나누었던 대화 사이로 오늘의 퍼포먼스에 초대된 관객 1 제소라, 관객 2 고주영, 관객 3 재는 관객석에서 각자의 미싱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고 앉아 미싱사들의 도움으로 봉제 작업 준비를 마쳤다. 이제 3명의 미싱사와 3명의 관객은 함께 미싱을 밟는다. 여기에는 고기능의 미싱사에서부터 오늘 처음 미싱에 앉은 관객까지, 혹은 고기능의 예술인에서부터 오늘 처음 대본을 읽는 미싱사까지 그 서투름과 능숙함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그 사이에서 각자는 나름의 방식과 속도로 미싱을 밟는 시간에 집중해본다. 그리고 오늘의 해가 기온다. 언니는 바로 보여요? 언니는 바로 들려요? 단번에 안 보여. 단번에 안 들려. 나는 왜 안 보일까? 나는 왜 안 들릴까? 여기를 보라는 거지? 여기를 들으라는 거지? 가운데를 좀 멍하게 보라고. 가운데를 좀 멍하게 들으라고. 언뜻 보인다. 언뜻 들린다. 좀 흐릿하게 보여. 좀 흐릿하게 들려. 아직 선명하게 안 보이지? 아직 선명하게 안 들리지? 나랑 자리 바꿔서 봐봐. 나랑 자리 바꿔서 들어봐. 일단 계속 보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도. 일단 계속 듣는 거예요. 안 들리더라도. 잠깐. 우리 얘기하지 말고 집중. 바늘이 찔리지 않기 위해서, 대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각자가 사라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그 다음 날의 이야기다. 집중력 연습 시간 1. 두 눈은 손가락을 의식하며 그 놈의 것을 보라. 미싱 박사 강명자의 딸 서초롱의 결혼식 날. 강명자 본인역, 권영자 신랑역, 신소호주 신부역. 강명자는 미싱과 미싱 사이 아마추어를 위한 무대 위에 서서 조명을 켠다. 권영자와 신소호주는 관객석에서 강명자 쪽으로 입장한다. 관객들은 잠시 봉제 작업을 멈추고 이들을 바라본다. 무척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홍재훈, 서초롱 혼례식을 참석하기 위하여 이 공간에 계신 분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명자는 권영자와 신소호주를 바라보며 웃는다. 초롱아, 할머니가 꽃을 참 좋아하셨지. 꽃을 좋아하셨던 할머니가 너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화려한 꽃들이 수없이 많지만 임꽃처럼 좋은 꽃이 없다 하셨다. 꽃같이 예쁘고 아름다운 너희가 부모에게 웃음과 기쁨을 줬던 만큼 결혼 생활도 잘 했으면 좋겠다. 강명자는 관객 1, 2, 3을 바라보며 웃는다. 32년 동안 각기 다른 공간에서 살아온 재훈과 초롱이가
한 공간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이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도 많을 거야. 싸우면서 나는 너를 만나 깨진 쪽박 인생이 됐어. 찌그러진 빡개쓴 인생이 됐어. 그러지 말고 32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온 너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꿈과 계획을 잘 짜서 발전되고 성숙해가는 부부 생활을 살아가셨으면 좋겠다. 강명자는 관객석을 바라보며 웃는다. 그저 지금 좋아서 사랑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꿈과 계획을 향해서 이 순간 네 발로 서 있지만 네 발이 두 발인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서초롱을 만나 내 삶이 당당해지고 멋있어졌어. 그래, 나는 홍재훈을 만나 내 삶이 변화하고 성숙해졌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비난이 아닌 비판하면서 하나의 독립체로 살아가줬으면 좋겠다. 그런 너희 결혼 생활을 난 응원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늙어감을 응원하며 그렇게 살아가자. 강명자는 관객석 뒤편 오른쪽을 바라보며 웃지 못한다. 오늘 이 공간에 계신 분들께도 부탁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두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행복의 길을 넣어주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 지금의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신랑 홍재용, 신부 서초롱 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행복해라 3번만 외쳐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서로 싸울 때 이 순간을 돌아보고 웃음을 지울 수 있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신랑 홍재훈, 신부 서초롱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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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 다음 날 오늘의 해가 솟는다. 미싱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미싱을 밟는다. 관객들도 다시 미싱을 밟는다. 그런 너의 결혼 생활을 나는 응원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늙어감을 응원하며 그렇게 나의 이 말이 너무 좋아. 나의 늙어감을. 이런 게 다 틀린가 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해라 하는 구호처럼 외치는 소리가 좋다 그러고 아유, 들리지. 이렇게 어떤 그 어떤 우리들의 일상 투쟁 생활을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뭐 굳이 여기 와서 이런 주먹질을. 그렇게 다 틀려. 근데 아는 애가 전화가 왔어. 이거 진짜 언니가 썼어? 이래.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나는 언니가 그렇게 똑똑한지를 몰랐어. 자기 딸 결혼식 할 때 이것 좀 인용하면 안 되겠냐고. 야, 넌 네 딸에 맞겠어. 그렇지. 근데 너무 좋았어. 진짜. 모든 내용이. 그리고 이게 또 간략해서 좋았대. 너무 길지 않고 지루하지 않아서. 아니, 그래서 내가 그 소세지를 언니는 결국 그거 못 봤어? 줄줄이 비었나 소세지? 참 내가 보니까는 여기가 줄줄이가 아니 약간 붕 하면서
그냥 그 느낌이 그렇게 오는 거지. 정확하게 이게 소세지라고는 안 오는 것 같아. 아니야. 언니가 이거를 방법을 터득을 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고서는 멍하게 봐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소세지 가운데 있잖아. 묶이잖아. 묶여갖고 가운데 동그랗게 있잖아, 하나. 그니까 이거를 영자 언니가 알려줬잖아. 근데 처음엔 도대체 무슨 얘기지 막 어떻게 소세지가 보이지? 난 무슨 이해를 못했어 그때는. 난 처음에 집중하라 그러길래 이 손끝만 계속 본 거야. 근데 안 나와 그게. 나는 처음에 집중력이 내가 부족하나? 바늘을 찔리지 않기 위해서, 대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집중력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자, 먼저 자신의 두 손가락을 두 눈앞에 모으고 바라보세요. 집중. 자, 두 눈은 점점 멍하게 두 손가락이 만나는 끝을 바라보세요. 집중. 자, 뭔가 보이지 않았던 뭔가가 보이지 않나요? 가운데 소세지 같이 동그랗게 하나가 보이지 않나요? 집중. 자,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두 눈은 손가락을 의식하며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세요. 쉽게 말해서 나는 손가락 너머 당신을 보고 당신은 손가락 너머에 나를 보는 것이지요. 집중. 두 눈은 손가락을 의식하며 그 너머의 것을 보라. 오늘의 해가 기우며 여기 있는 우리는 잠시 침묵의 시간을 스친다. 얼마간 침묵의 시간이 스치고 미싱 박사 강명자는 대본을 펼친다. 다른 이들은 다시 미싱을 밟는다. 지금 들려오는 현장의 미싱 소리는 그녀를 위한 것. 이제 강명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탁 들어야 돼. 다가온다는 느낌으로 들으면 그 배경을 같이 들어야 돼. 그 건너에 있는 나를 들어봐. 건너의 세계로 가서 들어야 돼. 소우가 내가 초롱이한테 쓴 편지를 이야기하라 그랬잖아. 나는 결혼식을 끝나자마자 이렇게 편지보다는 부끄러운 부분, 후회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 그게 지금까지도 마음에 걸려. 이렇게 먼 데서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있는데 다가가서 사진 한 장을 못 찍었어. 왜 못 찍었을까? 그 후회가.
엄마랑 나랑 사진을 못 찍었다니까. 근데 나는 그때 정신이 없었어. 뭐 사람들은 손님이 많았다 좋아라고 하겠다고 하지만 그 평생에 한 번 있는 초롱이 결혼식에 우리 엄마가 초롱이를 키워줬어.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필름처럼 한번 훑어볼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 표정들 하나하나 나름 떠올리고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저쪽 뒷등에서 나를 막 좋아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그 눈빛 이러다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한쪽 저 너머 뒷등에서 휠체어 타고 당신의 나이를 한번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내 딸한테는 내 늙어감을 응원해달라면서 저 건너에 있는 늙은 우리 엄마를 챙기지도 못했어. 저쪽 들어오는 입구에서 나만 보고 있는데 곱게 치장하고 살구색 한복 위아래 입고 이제 와서 저 너머에 엄마 모습이 보여. 그러면서 또 한편 영자한테나 강순이한테나 친구들이 되게 고마운 거야. 어머니하고 인사해주고 손잡아주고 이랬던 것들이 큰일 치고 나니까 눈에 보여. 사람들이 내 비록 그 어릴 때는 가난한 생활을 했지만 인격은 있다 살면서 인생이. 그러니까 늙어간다라는 것들이 그냥 일하고 나이가 먹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하거나 힘들었던 지난 과거의 강명자인 내가 그냥 늙은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보는 것도 있다라는 거야. 이 작업을 통해서도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 그리고 변화의 속도도 분명히 느껴.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 고정관념들 있잖아요. 투쟁만이 세상을 변화한다 라는 건데 이러한 작업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 한순간 이것이 큰 물결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전에 나의 모습이 많이 갇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열려져 있는? 이게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서 어설프고 막 떨렸는데 쑥스럽고 18뭐 이게 예술 가치가 있나? 그런가? 그래도 지금은 나도 작은 소리를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유한이 있는 거지. 나는 이것도 공부라고 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예술? 우리는 예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 지금 보면 엄청 많이 변해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또 배워야 되고 못하면 해봐야 되고 지금의 위치를 한 번 더 봐야 되고 저기 건너에 우리 엄마처럼 앞으로 늙어갈 내 모습을 또 생각해야 되고. 강명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쓰여진 대본을 읽고 난 뒤 관객 1 제수라에게 다가가 그녀의 봉제 작업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다. 이건 대본에 없는 이야기다. 네. 그림을 잘 그렸는데 미싱을 조금 썼으네. 자네 옷 따뜻한 거나 보내 입어. 알았어요. 대화를 마친 강병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관객 1 제수라는 대본을 펼친다. 다른 이들은 계속 미싱을 밟는다. 지금 들려오는 현장의 미싱 소리는 그녀를 위한 것. 이제 제수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는 참 붉은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원하던 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나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늘 내가 하찮고 뒤처지는 것 같고 이제 나이도 훌쩍 들어버렸어요.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글을 끄적거리는 거. 누가 예술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대단한 성취나 업적은 아니지만 내가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저에겐 중요한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할까 다시 생각하면 나의 자존을 지키는 게 이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나로 충분하지만 그렇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쓰는 거요. 예술이라고 하고 창작이라고 하고 작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내게는 일상이 쌓여 만들어지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세계예요. 세계라고 하니 거창하네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의 세계가 있잖아요. 저의 세계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늙은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실랑이를 벌이고 함께 병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재 마감을 맞춰 글을 쓰고 누구도 보지 않을 그림을 그리는 일. 제 그림과 글에는 청소하던 먼지가 늙은 부모의 한숨이 들어있을 거예요. 저의 정돈되지 못한 고민과 대책 없음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어요. 나를 만든 것은 어렵사리 겨우겨우 이어온 근근한 시간들이에요. 어쩌겠어요. 이게 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근근히 살아왔으니 아마 앞으로도 저는 근근히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올해 가을과 겨울 사이 주말이면 올라오는 펭귄 어페럴 라디오를 들었어요. 항상 마지막에 DJ 소우가 내일의 날씨를 알려주며 이렇게 말해요. 바람의 방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바람의 방향으로 그 방향 속에서 오래 보고 멈추어서 생각하느라 저는 계속 근근히 느릴 테지만 느린 덕분에 올해 펭귄 어페럴 별점 없음. 아마추어의 아마추어를 위한 실험에 함께한 것 같아요. 명자 언니, 저는 아마추어인 채로 알 수 없는 바람의 방향 속에서 그렇게 계속 가보려고 해요. 그렇게 강병자의 오늘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제소라의 오늘이 지나가고 있다. 집중력 연습시간 2. 두 눈은 손가락을 의식하며 그 사이의 것을 보라. 권영자의 딸 박지아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연극을 본 날. 권영자 딸역, 박명자 관객역, 신수호주 관객역. 권영자는 미신과 미신 사이 아마추어를 위한 무대 위에 서서 조명을 켠다. 박명자와 신수호주는 바로 앞 객석에 앉아있다. 관객들은 잠시 봉제 작업을 멈추고 이들을 바라본다. 인간, 사자, 독수리, 뇌조, 뿔 달린 사슴, 거위, 거미, 물속에 사는 말 없는 물고기, 바다의 불가사리,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까지 한마디로 모든 생명. 모든 생명은 모두 슬픔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 버렸다.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존재하는 지 벌써 수천 세기나 되었지만 저 가려는 달은
부질없이 자신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초원에서는 이미 초원에서는 이미 학들의 잠시만요. 웃으세요 마음껏. 초원에서는 이미 학들의 울음소리로 잠을 깨는 일도 없고 보리수 숲에서도 5월의 딱정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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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비었다. 텅 비었다. 텅 비었다.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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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지아는 저 대사를 어떻게 잘 외워서 한다냐. 그러게. 생명체의 몸은 먼지 속에 사라지고 영원한 물질은 그것들을 돌, 물, 구름으로 바꾸었지만 그것들 모두의 영혼은 하나로 결합되었다. 전 세계의 영혼 그것은 나, 바로 나다. 내 속에는 알렉산더 대왕, 시저, 세익스피어, 나폴레옹, 그리고 가장 하등한 거머리의 영혼까지 들어있다. 내 속에는 인간의 의식이 동물의 본능과 결합되어 있고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내 속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삶을 새롭게 체험하고 있다. 근데 지아가 무대에 서 있는 게 영자 언니를 너무 닮지 않았어요? 영자요. 나는 혼자다. 100년에 한 번 말하기 위해 나는 입을 열고 내 목소리는 이 공허 속에서 쓸쓸히 울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래 당신들 창백한 불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새벽녘에 썩은 늪이 그대들을 낳으면 그대들은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방황하지만 사상도 의지도 생명의 약동도 없다. 그대들 속에서 생명이 눈뜨는 것이 두려워 영원한 물질의 아버지인 악마가 그대들에게 돌이나 물에서처럼 매 순간 원자의 변환을 행하고 있어서 그대들 역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전 우주에서 영구 불변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영혼뿐이다. 그래. 나 혼자 이렇게 살아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곳을 찾아간다면 겁나 무섭고 두려울 거야. 너무 무서워. 텅 빈 깊은 우물 속에 던져진 포로처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단 하나 내게서 감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물질의 힘의 근원인 악마와의 집요하고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후에 물질과 영혼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융합되어 세계 의지의 왕국이 도래한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길고 긴 몇천 년이 조금씩 흘러 달도 찬란한 시리우스도 지구도 모두가 먼지로 변한 뒤에야 비로소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공포다. 와, 영자 언니가 저 무대에 홀로 서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영자요. 바로 저기 나의 강력한 적 악마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그의 시뻘건 두 눈을 보고 있다. 그는 인간이 없어 두려워한다. 영국을 본 다음 날 오늘의 해가 솟는다.
신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미신을 갚는다. 관객들도 다시 미신을 갚는다. 이게 지하 공연을 보러 같이 갔잖아. 배우들은 어떻게 그 긴 대사를 다 외워서 말도 어렵고 또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또 마침 그 연극 그 내용이 어떤 예술하는 사람들 거기 연출가도 나오고 배우도 나오고 그러면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언니, 그거 연극 갈매기 그거 되게 유명한 거야. 러시아 사람이 쓴 건데 안톤 체오프. 진짜 연극하는 사람들한테는 필독이야, 필독. 이게 기본이라고, 기본. 아니 러시아 그 사람들 이름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 발음 니콜라 예브나 못해요. 그치? 봐라. 이리나 니콜라 에브나 아르카니나 오스탄지 라브길로비치 트레프루프 포드르 니콜라 에비치 원이 이게 등장인물이야? 외우기도 겁나 힘들다. 니나도 이름만 니나지. 전체는 니나, 미할로, 부나, 자레츠나야. 근데 지아가 그 니나로 나왔잖아. 난 어제 무대에서 거기서 너무 놀랬던 게 지아가 그냥 언니야, 언니. 그 지아한테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에너지나 그런 모습이 그냥 난 영자 언니가 나랑? 닮았다고? 공연 끝나고 그랬잖여. 그니까 닮았다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영자가 보였다고. 그냥 언니가 거기 내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또 그 말하는 내용도 처음엔 그냥 지아가 언니다 싶었는데 니나 대사를 또 생각해보니까 니나가 언니야. 이 니나라는 사람에게서 언니가 느껴졌어요. 그니까 들으면서 온통 나네 그랬어. 집에 가서 지아가 갔다는 대본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아 맞다. 오늘도 우리 손가락 이거 해야지. 응. 나 이제 동그랗게 바로 보여. 그게 딱 보이는 순간 기분이 좋아. 나도 이거 잘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거 연습하려고 샤워하고 딱 누워. 천장에 대면 더 잘 보여. 왜냐하면 이것은 의식이 되고 저 너머에 천장이 보이고 금은 가운데에 동그랗게 딱 보여. 맞아. 딱 자기 전에 하면 좋아. 성공했어. 그러면 다음 단계로 양쪽에 4개씩 손가락을 한번 해볼까? 줄줄이 나와. 4개 해봐, 4개. 쪼르륵 나와. 하나만 말고. 진짜? 이게 어떻게 4개가 되냐? 그니까 비엔나 소세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려나? 이게 동그랗게 소세지가 4개가 보이면 칼집을 앞뒤로 넣어가지고는 굽는 거야. 난 줄줄이가 지금 프라이팬에 들어가기 직전이라고. 바늘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 기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집중력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자, 먼저 자신의 양쪽 네 손가락을 두 눈앞에 모으고 바라보세요. 집중. 자, 두 눈은 점점 멍하게 양쪽 네 손가락이 만나는 끝을 바라보세요. 집중. 자, 뭔가 보이지 않았던 뭔가가 보이지 않나요? 가운데 소세지 같이 동그랗게 줄줄이 비엔나가 보이지 않나요? 집중. 자,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두 눈은 손가락을 의식하며 그 사이의 것을 바라보세요. 쉽게 말해서 나는 손가락 사이에 당신을 보고 당신은 손가락 사이에 나를 보는 것이지요. 집중. 두 눈은 손가락을 의식하며 그 사이의 것을 보라. 오늘의 해가 기울며 여기 있는 우리는 잠시 침묵의 시간을 스친다. 얼마간 침묵의 시간을 스치고 팔방미싱사 권영자는 대본을 펼친다. 다른 이들은 다시 미싱을 밟는다. 지금 들려오는 현장의 미싱 소리는 그녀를 위한 것. 이제 권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것이 어른 들려. 막 어떤 건 들리고 어떤 건 안 들리고. 난 위에 게 들렸다가 밑에 게 들렸다가. 네 개가 한 번에 들리진 않는데. 그 사이를 들으라는 거지. 아이 이게 글씨가 세네 개씩 막 커져갖고 글이 보이지가 않네. 아이고 안경을 쓰고 읽어야지 이거. 아유 참. 빨리 수술을 하든가 해야지. 불편해. 아 그러니까 그 니나의 대사를 함축적으로 보면 자기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네. 근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기를 이 세상은 20만 년 오고 20억만 년 오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기가 없으면 그 20만 년도 없고 여기 이 부분에서 전 세계의 영혼 그것은 나 바로 나다. 진짜 나 같아. 내 속에는 알렉산더 대왕 시저 뭐 그 유명한 이런 인물들 다 있어. 그리고 가장 하등한 거머리에 영혼까지도 들어있대. 아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거머리가 가장 하등해야 하지?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 굉장히 복잡하게 아주 마치 그런 것 같아. 내가 그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주변과의 관계, 어떤 그 현실적인 그런 관계들 속에서 내가 혼자 느꼈던 그 여러 가지 감정들,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이 대사를 읽고 그걸 통해서 보면 그런 감정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고, 최고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지. 역사와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빨려 들어오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온통 난해해 그랬어. 소우가 나보고 그랬잖여. 내가 무대에 서 있는 지아 같다고, 니나 같다고. 내가 원래 밤에 잠 안 올 때 지아가 공연하는 대본 보면 읽어봐. 그리고 걔는 그런 걸 있잖아. 지나면 막 버린다. 내가 보면은 대본인 거요. 젊은 애들은 다 버리잖아. 우리는 안 버리잖아. 그지? 예. 그럼 그 대본을 내가 다 읽어봐. 어떤 거를 하는지 내용을 먼저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걸 먼저 읽어봐. 잠 못 자는 사이사이에 내가 한번 다 읽어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인물들 속에서 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런 거를 보거든. 생각이나 코멘트, 낙서가 돼 있지.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리를 알아야 되니까. 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색색깔로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좀 보지. 근데 나는 그 대본도 읽지만 지하 공연을 한 번 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지하가 하는 작품을 두세 번은 꼭 보려고 하거든. 왜냐하면 볼 때마다 드는 깊이가, 그리고 생각, 이해력 이런 것들이 달라. 웬만하면 많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내 자식이 하는 그 표정이나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실제로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제 평가를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겠고, 걔가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에만 집중적으로 보게 돼서, 그래서 내가 원래 두세 번은 항상 보거든. 처음에 볼 때는 내 새끼를 보지만 두세 번 볼 때는 다른 배우들 대사나 표정이나 뭐 선이나 전체적인 것들이 확 그때는 눈에 들어와서 이해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보려고 하지는 않아. 다른 배우들한테 미안하니까. 보면 볼수록 이해가 가고, 아, 저 배우는 저랬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라는 것들이 처음엔 그 사이사이가 안 보여. 원래 이 갈매기 희곡에 등장인물이 꽤 많이 나오잖아. 한 10명 넘게. 근데 지아가 한 갈매기 비밀 리허설에서는 니나가 이제 주인공이었지. 근데 원본 이 희곡에서는 니나가 혼자가 주인공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주인공도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권영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쓰여진 대본을 읽고 난 뒤 관객이 고주영에게 다가가 그녀의 봉제 작업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다. 이건 대본에 없는 이야기다. 이야, B급에서 A급으로 넘어가겠는데? 진짜 잘한다.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청바지 밑단이나 이런 것도 좀 수선도 해서 입어. 언니가 해주면 안 돼요? 다음에 더 많이 배워서 수고하고. 대화를 마친 권영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관객이 고주영은 대본을 펼친다. 다른 이들은 계속 미싱을 담는다. 지금 들려오는 현장의 미싱 소리는 그녀를 위한 것. 이제 고주영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죠. 반야 삼촌, 우리 살도록 해요. 길고도 숱한 낮과 기나긴 밤들을 살아나가요. 그러다가 우리의 시간이 오면 공손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내세에서 말하도록 해요.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슬펐는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불행을 감동과 미소로 뒤돌아보면서 우린 쉬게 될 거예요. 1899년에 쓴 희곡이라는데 체홉은 어쩜 그럴까요?
어쩜 이 대사는 들을 때마다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속으로 길고도 숱한 낮과 기나긴 밤들을 살아나가요 라고 되뇌어요. 살아나가요. 살아나가요. 반야 아저씨는 예술 세계를 동경하지만 자기는 닿을 수 없는 세계에 어떻게든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일하고 또 일해서 예술가를 후원하던 고독한 남자예요. 근데 그 동경하던 예술가는 실은 예술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술가라는 옷을 입어 얻을 수 있는 온갖 세속적인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요. 반야가 그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동경하던 세계가 무너졌을 때, 자신의 노동이 무의미했음을 알았을 때, 그래서 무너졌을 때, 조카 소냐가 반야 삼촌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 이 대사예요. 이 대사가 자꾸만 떠오른 이유가 뭘까요? 나는 바깥에서 예술을 동경하는 반야가 아니라 예술 현장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여자이고 이런 말을 해줄 조카도 없어요. 물론 반야 아저씨처럼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고독하긴 해요. 예술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택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허울 좋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말하고 재단하는 작품들을 볼 때, 예술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나도 모르게 특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는 반야 아저씨이기도 하고 반야를 좌절하게 했던 예술가 나부랭이이기도 하고 소냐가 되어 스스로에게 이 대사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를 전하고 싶어서 예술이라는 끈을 붙들고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나의 예술은 지독히도 허약하고 저는 결국 어딘가를 정처 없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혼자서요.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로요. 가다 보면 닿을 곳이 보일 줄 알았는데 왜 언제나 처음인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겠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잠시 쉬어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러면 충전이 되어 조금 더 용기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난 또 먹고 살기 위해 1년을 달렸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 초조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내년엔 또 어디로 떠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 떠가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살아나가야 하는 걸까요? 진짜 아마추어 같네요. 근데 언니들 그거 아세요? 반야 아저씨 진짜 이름이요. 사실은 보이니츠카야 이반 페트로비치래요. 그 이름도 겁나 어려워. 그렇게 권영사의 오늘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고시영의 오늘이 지나가고 있다. 집중력 연습 시간 3. 두 눈은 손가락을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신소우주가 아마추어를 주제로 기획안을 쓴 날. 신소우주 본인역, 박명자 엄마역, 권영자 엄마역. 신소우주는 미신과 미신 사이 아마추어를 위한 무대 위에서 조명을 켜고 앉아 노트북을 두드린다. 박명자와 권영자는 무대 양쪽 뒤편에 서서 노트북을 훔쳐본다. 관객들은 잠시 봉제 작업을 멈추고 이들을 바라본다. 프로젝트 기획 배경
펭귄 오페럴은 2021년 두산아트랩 다원 분야에 선정되어 두산아트센터 지하 1층 공연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나는 명자 언니, 영자 언니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토대로 지난 시간 구축한 창작의 주제와 방식을 보다 전문적인 예술 시스템 안에서 적용해 보고자 했다. 무엇보다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게 된 경험은 특별하고 값진 것이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일간 객석은 가득 찼고 별탈 없이 공연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한껏 상기된 마음으로 공연 리뷰를 찾아보던 중 아마추어라는 표현이 담긴 어느 관객의 평가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 별점 없음, 아마추어의 아마추어를 위한 실험이라는 문구를 들여다보았다. 마이 유니버스, 나의 우주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 유니버스, 나의 우주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 유니버스, 나의 우주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응, 엄마 왜? 나 오늘 쉬는 날인데 반찬 갖다 줘도 돼? 안 돼. 그냥 반찬만 주고 올게. 안 돼. 나 지금 너무 정신없어. 일해야 돼. 아, 그 미싱하는 언니들이랑 한다는 그거? 응. 엄마 나 바빠. 나 일하는 여성이야. 에이구, 잘났다 그래. 너 반찬만 주고 오면 되는데. 엄마 나 지금 뭐 해야 되니까 내가 이따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아직까지 작업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익숙하지 않았던 탓에 나는 이 상황과 감정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아마추어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느 한편으론 기꺼이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펭귄 오페럴의 방향성을 꼭 맞게 표현한 캐치프레이즈로 여겨져 앞에 붙은 별점 없음만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아마추어는 비전문가로 불리기도 하지만 스스로 직접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데 바로 이러한 지점이 펭귄 오페럴에서 예술 활동을 도모하는 이들의 지향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이에서 나는 머릿속이 복잡하다. 늘 그렇듯 언니들과 대화를 이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펭귄 오페럴의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새롭게 불거진 질문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용기를 내어본다. 따르릉 많이 입었어. 나의 우주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딸레레레 많이 입었어. 나의 우주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따르릉 나의 입었어. 나의 우주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왜 또? 너 근데 미신 그거 진짜 하는 거야? 근데 뭐? 미신 그거 힘든데 옛날에 엄마가 하는 거 봤잖아. 그거 하지 마.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공장처럼 그렇게 미싱하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그건 미싱 절대 안 돼. 아니 지금 미싱 말고 노트북으로 뭐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 미신 그거 하지 말랬잖아 지연아. 편한 거 해. 쉬운 거. 아니 몰라. 일단 알았어.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지금 엄청 바빠. 그래 너 잘났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기대되는 점. 펭귄 오페럴은 존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며 장소이다. 예술인인 나의 존재도 험난할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사그라들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려지기를 바란다. 나 역시 예술을 향유하는 누군가의 존재에 귀 기울이는 태도를 견지하며 오랜 시간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기획안을 쓴 다음 날 오늘의 해가 솟는다. 미싱
그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미싱을 밟는다. 관객들도 다시 미싱을 밟는다. 이거 드실 분? 나 나도 한 잔 줘라 그래. 다들 먹으니까. 언니 잠 못 자면 어떡해? 아, 잠은 뭐 개뿔. 내일 토요일이라 일 늦게 나가는데 뭘. 1시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래. 자, 여기 있어. 나는 근데 물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진하면 못 먹겠더라고. 물 많이 넣어갖고 저기 하면은 물을 좀 더 부어. 근데 어떤 애들은 물을 조금 붓고 근데 난 저렇게 먹어야 돼. 언니 공사장 가봐. 아저씨들 밑에 바닥에 요만큼 나와. 아저씨들. 그래?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한테 물 많이 타주면 욕 얻어먹어. 식성이 다 달라서. 근데 이거 있잖아. 이게 밥을 안 먹고 출근을 하고 이거 한 잔 먹으면 든든하다. 한 11시쯤에. 설탕 있잖아. 맞아. 나 어제 이거 기획안 쓰다 밤샜는데 배고파서 몇 잔 마셨어. 너 또 밥 안 먹고 그랬지? 속 다 배려. 안 그래도 어제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가 반찬 갖다 준다는 거 바쁘다고 오지 말라 했어. 아유, 엄마 서운하실 것 같다. 그렇게 맨날 그러면 몽골아야. 삐쩍 말라갖고. 근데 있잖아. 어제 또 미싱 그거 힘든 거 하지 말래 엄마가. 그래서 내가 몰라 그러면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 아이고, 자식들이라는 게. 엄마 마음은 그렇지. 그러고 나서 나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 하여튼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 집중력 연습은 바늘이 찔리지 않기 위해서, 대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에게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집중력 연습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자, 먼저 자신의 두 손가락을 두 눈 앞에 놓고 바라보세요. 집중. 자, 두 눈은 점점 멍하게 두 손가락이 놓인 곳을 바라보세요. 집중. 자, 두 눈은 계속 멍하게, 두 손가락은 점점 바깥쪽으로 멀어지면서 바라보세요. 집중. 자, 두 손가락이 어디쯤 있는지 보이나요? 두 귀 양쪽에 놓인 손가락이 보이나요? 집중. 자, 두 손가락이 어디쯤 있는지 보이나요? 두 귀를 지나 뒤통수 쪽으로 서서히 멀어지는 두 손가락이 보이나요? 집중. 자,
뭔가가 보이지 않더라도 두 눈은 손가락을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세요. 쉽게 말해서 나는 당신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서로 잊지 않는 것이지요. 집중. 두 눈은 손가락을 의식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오늘의 해가 기울며 여기 있는 우리는 잠시 침묵의 시간을 스친다. 얼마간 침묵의 시간이 스치고 초보 미싱사 신수호주는 대본을 펼친다. 다른 이들은 다시 미싱을 밟는다. 지금 들려오는 현장의 미싱 소리는 그녀를 위한 것. 이제 신수호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기서 더 벗어나면 잘 안 들려. 내 앞에 들리는 게 많으니까. 멀리 놓고서는 점점 들어보자. 이 뒤에 간 것까지 들리는 사람이 있어. 안 들리던 게 들리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게 있어. 오늘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추어 1 강명자, 아마추어 2 권영자, 아마추어 3 신소우주. 그러니까 아마추어를 위한 실험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부산아트센터에서 퍼포먼스 한 거. 뭐가 아쉬웠을까 얘기했을 때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 영자 언니가 예전에 사람들 모아놓고 손가락 이렇게 해보는 그 연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행위, 이거를 퍼포먼스에 넣을 거야. 그래서 관객들이랑 같이 우리 집중해 봅시다. 그게 이제 같이 하는 실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만 이런 걸로 어떤 행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각자의 실험. 각자한테 주어진 어떤 주제야. 영자 언니는 결혼하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 그 결혼식을 재현하는 식으로 어떤 장면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자 언니는 갈매기. 무대에 서 있는 지아에게서 느꼈던 영자 언니의 모습을 장면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편지 읽는 거나 대사하는 거나 외워서 할 건 아니야. 이제 이 대본이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게 완성된 공연이 아니라 대본. 그 대본을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틀려도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내 얘기는 생각하는 게 있긴 한데 언니들 점점 괄호치고 그리고 엄마. 영자 언니 얘기를 떠올리면서 나도 엄마랑 그런 거 어떤 관계를 여기다 하면 좋겠는데 못 그러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직 모르겠다. 나중에 생각해야지 그러고 있어요. 언니들 점점 그리고 엄마 라고 쓰고 싶었는데 아직 못 쓴 거야. 언니들하고 지낼 때 한편에 갖고 있던 엄마에 대한 생각. 근데 내가 언니들이랑 같이 뭐 할 때 우리 엄마 부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엄마가 오면 내가 챙겨주고 싶은데 못 챙겨줄 거 아니까. 그래서 안 부르는 거야. 그럼 내가 마음이 또 안 좋으니까.
내가 좀 이기적인 거죠. 좀 더 애를 써서 엄마를 챙겨주면 될 텐데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안 불러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랑 나 사이에 풀지 못한 뭔가가 있어. 그게 하여튼 엄마가 싫은 건 아닌데 어렸을 때 엄마가 내 마음을 안 받아줬다는 그런 상처 때문에 내가 엄마 마음을 잘 안 받아줄 때가 있거든요. 언니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작업하면서 내가 별 얘기를 다 하고 또 언니들 이야기도 듣고 그러는데 엄마랑은 안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면 아, 내가 엄마랑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엄마한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예술. 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그 자식이 예술 하는 일을 잘 몰라. 얘기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냥 미싱 관련한 거 한다고 그랬는데 미싱은 힘들다고 더 걱정이야. 그러면 나도 점점 얘기를 더 안 하게 되고 사실 엄마는 내 뒤에서 나 걱정하고 나 다 받아주고 있는데 나는 그런 엄마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 신수호주는 자신의 이야기가 쓰여진 대본을 읽고 난 뒤 관객 3제에게 다가가 그녀의 공제 작업을 들여다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다. 이제 다들 알겠지만 이건 대본에 없는 이야기다. 네, 여기 보여? 네, 잘 보여요. 지금 계속 보고 있었지? 아,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그럼 미싱을 밟고 있었어? 못 보고 있었어요. 네. 미싱 하고 있었어? 그래. 제재 이야기로 우리 이제 마무리 될 거거든. 네. 이야기 들려줘. 네. 지금 들려오는 현장의 미싱 소리는 그녀를 위한 것. 이제 제 목소리가 들려온다. 10월 2일에 입원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암 환자 폐렴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 줄도요. 한국이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약한 몸의 증상들이 한꺼번에 드러나오네요. 내일을 생각할 거 없이 오늘만 충실하고자 하는 지도도 가끔 두렵고 벅차곤 합니다. 평소에도 빈혈에다 뭔가 어지럽고 숨이 찼지만 산소 코툴 없이 살 수 없고 화장실이라도 가려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끝까지 차서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어찌할 줄 모르는 공포가 늘 다가와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는 것마저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저를 돌봐주는 사람에게 무척이나 의존적이고 예민한 짐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한 사람에게 모든 돌봄이 가중되는 걸 정말 원치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환경과 사회가 제게 한계가 많네요. 한참 폐렴이 나아가던 11월 초 어느 날 저를 4년간 봐왔던 의사가 제게 시한부 선언을 했어요. 사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저는 매일 기적을 살아내고 있다고요. 저는 어차피 4년 전 말기암 환자로 진단을 받았고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낸 것도 기적이긴 하지요. 지금 뼈저리가 너무 많이 되기도 했고 특히 뼈가 피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빈혈도 심한 데다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아서 항암 치료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러고도 병실 안에서 지금까지 4개의 프로젝트를 해냈어요. 모두가 제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덕분이기도 하죠. 하나는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성평등 친모임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멤버들과 함께 주최한 나의 석을 주제로 한 토크,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단체에서 주최하는 여성의 복합 차별 노동 토크 패널로 나가서 여성 예술 노동자이자 아픈 몸으로서 일할 권리와 제가 받았던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술 노동을 주제로 팀원들과 탐구하고 위키백과의 그 의미를 등재하고 관련한 강연을 기획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언니와 함께 만들어가는 펭귄 어페럴 이 작업까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부지런히 타파하며 살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오히려 암을 통해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네요. 병원에서 그렇게 아픈데도 왜 모든 일정을 취소를 안 하고 그걸 다 하고 있느냐고 엄마가 물어봐요. 힘들어 죽겠다면서 왜 그런 걸 하냐고. 근데 저는 암 진단 걸리고 오히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를 고립시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암 진단 이후에서야 그렇게 고민하던 내가 예술인인지 활동가인지 무엇인지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의견을 나누고 응원을 받는 게 저를 하루하루 살아있게 만들거든요. 지금은 주변 정리를 하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으니 제 죽음을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려는데 여전히 제 스스로를 위한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 정리해줘야 할 것도 많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언니, 이렇게 삶 자체는 예측이 되지 않아 당혹스럽곤 하죠. 매일이 예측할 수 없이 변화무쌍하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와중에 자신을 놓지 않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은 프로일 수 없고 아마추어의 태도로 연지해야 하는 것 같고요. 얘기 잘 들리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언니들도 보여줄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제 아까 잘 못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여기서 같이 끝까지 보고 이따 전화할게. 네. 잘 보이시죠?
그렇게 신소주의 오늘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제 오늘이 지나가고 있다. 지금 들려오는 현장의 미싱 소리는 오랜 시간 관객석에 앉아있는 우리를 위한다. 오늘이 지나가기 전 여기 있는 우리는 잠시 침묵의 시간을 스친다. 펭귄 어페럴의 초보 미싱사 신소우주는 아마추어를 위한 대본을 마무리하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말이 너무 많았다. 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우리 사이에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라고. 그녀는 오랜 친구이자 드라마터그이자 음악가인 복태에게 이 공연의 엔딩곡을 불러달라 부탁했다. 그래서 부르려고 한다. 언니 문 닫을까? 아니, 안 닫아도 돼. 작업도 안 끝났는데 벌써 문 닫으면 무슨 다냐? 그래, 복대 노래 좀 들어보자. 너무 많은 말들이 때론 침묵보다 소용없단 걸 너를 설명하려고 내뱉었던 그 수많은 말들 고요한 눈빛이면 돼 고요한 침묵이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를 이해해 너무 많은 말들로 너무 많은 시간들로 애써 굳이 너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고요한 눈빛 그리고 고요한 침묵이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를 이해해
현장의 미싱 소리가 들려온다. 너의 미싱 밟는 소리가 들려온다. 나의 미싱 밟는 소리가 들려온다. 내일 작업 준비들은 다 했어? 할 만큼 했어. 아이 진짜? 가자 가자. 자, 일어나세요. 가자 가자. 오늘 고생했어. 허리 아프지? 여기서 친구가 밟았는데